지금 사면 발표가 있다고 해서 예. 2023년 신년 특별 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법, 특별 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23년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아울러 범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의 기간,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의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중에는 군사법원에서 형선고된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들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로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각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보청사에서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 사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좀 급하게 돼서 지금 속보로 현장을 연결을 했는데요.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사면 플러스 복권, 사면 플러스 복권 세트로 간다. 그리고 또 한 명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사면이 된다, 사면. 그러나 사면 플러스 복권이 아니라 사면만 해준다. 세트로 안 한다 이겁니다. 사면만 한다, 복권은 안 해준다. 뭐 이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종혁 의원님 뭐 예상대로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 8.15 사면인가요? 그때는 이제 경제인들만을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정치인들을 대거 1,373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했으니까 뭐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 중에 이제 그 과거에 쉽게 얘기하면 적폐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적폐수사 과정에서 뭐 그 구속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사면이 됐고, 또 야당 의원들도 신계륜 의원이라든가 전병헌 의원이라든가 강운태 뭐 이런 분들도 사면이 됐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결국 김경수 지사였잖아요. 예. 김경수 지사였는데, 이분은 이제 잔형 집행만 면제되고 이제 복권은 되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권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그 댓글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중차대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그 대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의 그 승리의 정당성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이미 그것은 승리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덮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 본인이 마치 양심범인 것처럼 계속 그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분을 복권을 시켜서 다시 정치판으로 불러온다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여당에서는 아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 김경수 씨를 복권까지 시켜서 정치판에 들어오면 뭐 민주당 내분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정략적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범죄 자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 지사는 그 범죄를 저질렀고 선거사범의 범죄를 저질렀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양심수인 것처럼 민주화 투쟁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복권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플러스 복권이 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만 됐습니다. 따라서 복권까지 같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사면만 됐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 전 지사는 내후년 총선, 뭐 2027년 대선 이런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좀 잔인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이 사면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 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사면은 뭐 이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말씀을 갈까요? 좀 예. 드리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국민 통합의 관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MB는 고령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사실 사면 복권을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하. 72억 원 가량의 벌금도 현재 미납 중인데 이분은 사면 복권을 했어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추징금 7억 정도가 밀려 있다라는 이유로 복권을 안 시켜줬습니다.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그리고 남재준 전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가 사적인 뭐 통치자금이란 이유로 사적으로 썼어요. 이런 파렴치범인데 정치인들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라는 이유로 해서 같이 그 야당 인사들과 격을 맞춘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뭐 많은 비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선거법으로 걸린 것이 아니고 이제 업무 방해 혐의였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국민들의 판단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이다라고 했다면 정치인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면을 해주나 마나인 겁니다. 그래서 예. 복권이 빠진 알겠습니다. 그저 형집행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어떤 균형적 측면에서 볼 때 심하게 기울어진 야당에게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네. 뭐 그간 언론의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청사에서 이제 브리핑을 해서요. 점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